제가 가장 이때 화가 났었던 건 언제나 협회는 항상 저희보다 늦게 대답을 주곤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맞다고 빨리 인정하고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지금 문제 있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로 개인으로 계속 방패막이 삼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여러분, 우리 저 이스타의 대표이시죠. 우리 박종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니, 네. 제가 계속해서, 진짜, 와, 이스타는, 굴지의, 유튜브의 큰 공룡 아니겠습니까? 축구 유튜버들이 모두가, 네. 선망하는 대상이. 그리고 거기에 어떤 플레이라든지 모든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지고 영광입니다. 계신 그 인력풀도 그렇고 그 어떤 끈끈함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느껴져가지고 네네네.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저 PD하고 또 이렇게 또 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프로그램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해서 아하. 뭐 사실 저도 기왕이면 네. 제가 맨날 이제 어렸을 때부터 TV에서만 보던 분이랑 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저 입장에서 완전 영광이거든요. 어. 그래서 기왕이면 뭐 제가 이제 쓱 얘기했습니다. 네. 그 위클리로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람, 너무 좋아.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가 한번 갈 뻔도 했었었는데. 저희가 한번 예, 초대했었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때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사실은 뭐 재밌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뭐 저희가 이렇게 예정이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요 얘기는 좀 먼저 좀 네. 하고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어찌 보면 긴급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 홍명보 현 울산 HD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죠. 됐습니다. 이거 나가는 시점에 따지면 이제 한 이틀 정도 그쵸. 전에 발표가 이제 난 건데, 뭐 저도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뭐 혹시 알고 계신 거라든지 서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좀 깜짝 놀랐죠? 놀랬죠. 그렇죠. 아마 안 놀란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뭐 특히나 전력강화위에 소속돼 있었던 예.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가능성이 큰 박주호 전 선수도 네. 위원이죠. 네, 박주호 예. 위원 이제 해설위원이죠. 예. 진짜요? 어. 영상을 찍는 도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럴 정도로 그 소속돼 있는 분들도 몰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 전에 분위기와 별개로 그간 우리가 접했었던 인터뷰나 상황은 뭐 외국인 감독이 되겠지. 우리 성에는 안 차도 그렇죠. 누군가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 홍명보 감독이라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비상이었어요. 어. 다 뭐야 이거? 어허허.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도 막 영상 찍고 심지어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존 해설위원이 그렇죠. 빨리 가편을 할 정도로 예. 지금 저희 당직 그 편집 인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빨리 할게. 예. 그 정도로 긴급하게 돌아갔었죠. 저도 그래서 이주원 의원이 하는 것도 봤었고, 예. 우리 저 달순의 박문성 씨가 또 예. 차 안에서 하는 것도 보고, 맞아요. 저도 그날 딱 보면서 야 박주호 씨 거를 봐야겠다 해서 보다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않나. 그래서 뭐 자칫 멘붕이 올 정도의 축구 팬들이라면은 근데 뭐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너무나도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빈틈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민낯을 드러낸 그러니까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뭐 맡게 됐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감독이 되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 지금 현 감독인 신태용 감독이 거의 6년 만에 이렇게 그렇죠. 맡게 됐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많죠. 지금 1월 바에야 2월 달에 네. 그때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어찌 보면은 떠밀리다시피 저 해외 그러니까 외국 감독을 뽑아야겠다라고 선회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바에 그때 욕 먹을 때 제대로 먹고 그냥 바꾸는 게 낫지 않았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골자거든요. 뭐 예를 들어 네. 그것 또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는 K리그 시즌 시작 전이었어요. 네. 그럼 그때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으면 전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물론 반발은 있었겠지만
울산 NCT 팬들의 배신감까지는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간 5개월, 6개월 동안에 전력 강화위가 여러 차례 펼쳐졌습니다만 그것도 파행처럼 보였고. 그렇죠. 지금 홍명보 감독의 행보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고 뭐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아마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선임이 되더라도 분명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네. 그런 과정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협회와 전력 강화위라면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 처리와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평상시 축구를 관심을 잘 안 갖는 분들도 그럼 그동안엔 뭐 한 거야?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저는 슬펐어요. 이제 저는 이제 동네 축구 팬으로서 예. 어찌 보면 뭐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타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도 많이 오가고 네. 정보도 많고 전문가의 뭐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축구 팬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널도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갑니다만 조기 축구 그 동생들하고 어제도 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 진짜 어이없다부터 다. 시작해서 이임생 지금 그 기술이사. 예, 기술이사 예. 이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자체가 슬펐어요. 이게 어떤 그 끝까지 몰리다가 네. 어떤 그 총대를 메고 나와서 하는 느낌.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슬프게 바라보면서 이게 짠하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느끼게끔 이렇게 풀어였어야 되나. 네. 뭐 이거 참 전 슬펐거든요, 진짜. 저는 이런 감정이 들게 만드는 것도 너무 잘못된 처사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감독 선임 발표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드라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이래서 이 사람을 선임했다.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명확하면 설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텐데 그렇죠. 이임생 기술이사도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굉장히 감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누군가에게는 아유 뭐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또 어떤 분에게는 저도 좀 화가 났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조소 뭐 한 거야? 그치.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을 네. 왜 도대체 우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좀 이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거치고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 그 많은 공을 투자하고 진짜 박주호 위원 위원.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더만요.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일부의 위원들은 진짜 노력하고 자기가 진짜 시간 갈아가면서 네. 뭐 소위원회까지 한 20번 넘게 그쵸.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 본인이 그 유튜브 촬영 도중에 그 어이없어하는 표정까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해서 이런 파행이 왜 벌어졌고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 대표팀이 가야 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얘기를 좀 끄집어 내자 보면은 올해 2월 16일이죠.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경질될 때 네. 이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뭐 탁구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씁쓸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때 화가 났었던 건 언제나 협회는 항상 저희보다 늦게 대답을 주곤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협회가 오. 선수들을 감싸거나 보호해줄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맞다고 빨리 인정하고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지금 문제 있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로 개인으로 계속 그 방패막이 삼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 예. 사실 분위기 전환을 그쪽으로 시키려는. 네, 저는 감독 경질을 스타트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네. 더 크게 봐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2023년으로 이제 초 23년 그쵸. 초 일로 네. 넘어가는데 한 1년여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이때 이미 야 이거 봐라. 축구협회가 문제가 많은데라고 이게 툭 불거져 나온 그런 그 사건이 맞아요. 뭐 이게 되겠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렇죠. 딴 게 없어요. 네. 예, 우리 국가대표 팀이잖아요. 잘 돼야 되고 그렇죠. 재밌게 축구 보고 싶고 네. 같이 응원하고 싶은데 축구를 봐야 되는데 계속 행정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네.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어요. 저도 이 오히려 어찌 정도로 보면. 협회 디테일을 알게 된 거는 오. 이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협회 정관이 잘못됐구나.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누가 좀 조목조목 다 따지는 거를 네. 유튜버로 찍건 이거 인스타에서 좀 한번 하시죠, 이걸. 안 그래도 네. 이번에 한번 좀 기회 삼아 오. 협회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얘기까지 나와야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건 좀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아이스타가 해야 돼. 이런 거. 한번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 네.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없어, 사람이. 네네네. 어찌됐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대표팀을 잘 만들자. 그리고 모두가 납득이 가게끔 그럼요. 이 모든 행정이라든지 절차를 좀 진행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뭐 2월 20일 날 이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이 되시고 요때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임시 감독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때도 참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은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고 네. 이미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더욱 더 알겠고 그렇죠. 뭐 이러한 거였는데 뭐 박항서 감독 얘기도 얘기도 나왔고 나왔었죠. 예. 박주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항서 감독이 제 1순위였다 본인이 믿는 건 근데 납득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당시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됐다고 그랬을 때 두 네.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가능한 풀 안에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는 생각했어요. 네. 다만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황선홍 임시 감독이 A 대표팀을 이끄는 거를 떠나서 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올림픽에 탈이 생기면 이 황선홍 감독과 지금 협회는 그 비판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까? 감당할 그렇죠. 것인가. 근데 결국에 사단이 났죠. 그렇죠. 사달이 났어요. 참 재밌는 건 결국에 황선홍 감독이 또 대전 하나 시티즌 감독으로 또 부임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그렇잖아요. 네. 예. 사실 뭐 저 황 감독하고는 제가 이제 문자도 주고받는 네네네. 사이니까 갈 때도 그렇고 뭐 화이팅을 계속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때 가장 타이밍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올림픽 대표팀이 아시아 저 중동에서 대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평가전 있었죠. 평가전 네. 그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가야 된다. 이런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 네. 그거를 고사하고 여기를 가? 아 이거는 큰 그림이 있구나. 이거는 그냥 황선홍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네. 어떤 맥이 있구나. 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지켜보자.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았나. 맞아요. 감독이 그렇죠? 일단 선임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된 경우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욕할 수도 없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림픽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너무 아쉽게 됐고 네, 그리고 뭐 충격이 너무 크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A 대표팀도 결과적으로는 이때 뭐 1승 1무였으니까 엄청 안 좋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상존하는 걱정과 그렇죠. 이런 게 여기 계속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고 이러나. 네. 그건 그거대로 있고 야 올림픽 축구는 올림픽 축구대로 근심이 더 생기고 그렇죠. 이러다가 사실은 뭐 이제 국가대표 감독 직행설까지 이제 다 나오고 나왔었죠. 예, 뭐 여러 가지 진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속칭 나가리가 되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선 4월 2일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5차 회의가 있었는데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이제 11명, 국내가 4명, 해외가 이제 7명. 네. 국내 이제 멤버가 황선홍, 홍명보, 김규동, 이정효.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웃기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제가 가장 어이없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어제 박주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회의 중에도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런 계속 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오피셜하게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저희한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는 한국 축구협회 관계자가 한 2,000명 되나? 아니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실시간으로
오늘은 저 방송국, 내일은 저 신문사. 그렇지. 계속 발표가 되니까 저희는 실체 없는 썰을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던 순간이 계속 4월에 이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뭐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감독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게 충격패. 뭐 이거 빨리 넘어가겠게요. 이거는. 예. 예, 그리고 6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5명이다라고 4월 26일 날 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이 부분이 참 뭐 아쉽더라고요. 제시마치 감독. 예, 제시마치 협상 결렬. 감독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어떤 그 축구를 보여준 적이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캐나다 대표팀이 꽤 좋은 그러니까요. 축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더 아쉽죠. 지금 현 시점에 이제 4강 갔습니다만은 진짜 감독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주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시마치 감독하고도 잘 봉합이 됐었으면은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연봉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네. 어떻게든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예. 예산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지만 그 부분은 저는 봉합시킬 수 있는 여력이 그렇죠. 분명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뭐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기사들을 봤을 땐 과연 제시마치 감독에게 진짜 진심으로 임했는가라고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점이 가장 큰 타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사실 제시마치 감독에게 좀 올인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끝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임시 감독 또 써야 돼요. 네. 임시 감독 김동훈 감독 나와서 이제 또 2승을 뭐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6월 18일 전력강화위원회 이제 10차 회의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이 감독 이름들이 나오는데 모리아스 이제 전북 감독이 예, 전북 감독 얘기도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팬들이 이 명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예. 이 카사스 감독 예. 혹은 카사스. 홍명보 감독이 좀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카사스 감독은 이라크 축구협회와의 관계 때문에 이미 예. 그 전에 안 됐다라고 결론을 냈대요. 어어. 근데 다시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야 하고. 이게 웃긴 거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그 전에 지속적으로 불쾌하다. 예. 왜 도대체 이렇게 어. 난 뭐 인생 기술이사를 아마 칭하는 걸로 보여요. 네. 만날 일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때도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건 저희가 역시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큰 그림이 있나? 그렇지. 진작에 그럼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전력강화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과 별개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이걸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저는 그렇죠.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 자꾸 이렇게 털어냈는데도 매달려 있고 누군가 계속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굵은 줄기가 그렇죠. 있지 않는 한은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야, 김동훈 감독도 거절했어요. 근데 그렇죠. 또 있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모리아스 전 전북 감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다 국내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그림을 조금 미리미리 이렇게 좀 맞춰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죠. 그리고 김도훈 감독이 이제 제안을 거절하고 네, 공식적으로 또 거절을 예, 하고 6월 28일 날 정혜성 강화위원장이 또 자진 사퇴. 이게 사실 돌연 사태입니다. 정말. 예. 다들 뭐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또 채널에서 네. 여러 가지 기자 선배들 얘기도 듣고 그랬을 때 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들었었던 얘기가 예, 실제로 이제 아마 기사화 된 것도 보셨을 거예요. 예. 몇몇 사람들이 축구인들이 그렇게 외국인 감독 하는데 우리 대표팀이 선임했던 외국인 감독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히딩크 벤투 말고 누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냐? 그 얘긴즉슨 국내 감독으로 가자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있었던 걸로 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저는 일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부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축구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쵸. 얘기를 듣는데
홍황 얘기는 줄곧 처음부터 쭉 나왔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고 근데 그중에 이제 황 감독이 이제 중간에서 아웃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홍 감독을 과연 어떻게 끼워 넣을까가 네. 계속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 없다. 그렇죠. 예, 맞춰놓고 간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좀 웃기는 게 7월 2일 날 이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출국해서 포엣과 와그너 감독 만나고 오자마자 홍명보 감독 만나고, 예, 그리고 8일 날이죠. 선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불과 한 열흘 만에 있었던 네. 휘리릭. 휘리릭. 아마 이 와그너 감독, 바그너 감독의 기사를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오.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런데 되지 않은 후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선임했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오. 근데 바그너 감독이 소속돼 있는 에이전트가 위리겐 클롭 감독의 에이전트입니다. 네. 축구 팬들이 최근에 젊은 축구 팬들이 좀 염려하는 건 이렇게 대형 감독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감독들을 선임했을 때 국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냐. 설사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바그너 감독이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잘은 몰라도 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홍명보 감독 선임하게 됐다. 나중에 또 뭐 연락을 드리겠다라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불쾌함을 드러냈다라는 기사와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과연 매끄러웠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야, 이렇게 되면은 왜 이임생 이사가 다 이렇게 동으로섬으로 다니면서 이랬을까요? 이건 어제 그 브리핑에서도 어떤 기자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요식행위 아닌가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PPT를 준비하고 열심히 이걸 했다.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는 건 다른 어떤 어떤 미팅이나 이런 거는 과연 진짜 의미는 있었나?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지금 이분이 대표격으로 거기 있는 건 알겠지만 사실 이분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갔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100%죠. 네. 네. 뭐 참나 이게 저는 정혜성 위원장도 나와서 뭔가 인터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저도요. 그렇죠.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정혜성 위원장도 뭔가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정말 뛰쳐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 인터뷰가 나오지 않은 홍 감독의 인터뷰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고. 그렇죠. 홍 감독 얘기는 이제 아마 지금 이거 나갈 시점에 그 대전과의 경기가 있으니까 뭐 나오겠는데 홍 감독의 얘기도 참 궁금해요. 이게 지금 얘기 듣는 거는 진짜 이런 서스펜스 드릴이 없거든요. 네. 갑자기 순식간에 2, 3일 만에 확 분위기를 그렇죠. 바꾼 거니까. 예. 네. 이러면 홍 감독 욕을 먹죠.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배신감이 너무나 들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어쨌든 예. 시즌 중이고 예. 직접적으로 본인이 대표팀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는데 2, 3일 만에 딱 바뀌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경기가 지금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있는 네. 울산 대 광주 경기인데 네. 그때 이미 울산 서포터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원할 수 없다. 응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게 사실 트로피를 딴 감독이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서로 좋지 않은 그림이 됐죠. 이게 폭탄 돌리기 하다가 맨 끝에 터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부상당하는 아주 진짜 전형적인 그 안 좋은 행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수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납득하게끔 뭔가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게 됐거든요. 근데 굳이 이래야 됐나? 분위기가 좋아서 시작을 해도 언제나 축구라는 그렇죠. 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힘든 순간들이 올 텐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태어난 지 이제 100일 됐는데 성인병을 안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우리가 압니다. 정몽규 회장의 어떤 잘못된 선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관행, 뭐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럼요. 그렇죠? 예. 뭐 축구 유튜브들이 또 얼마나 많고 그걸 떠나서 K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K리그 관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막 폭발적으로 축구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 역대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기에 누구 하나의 잘못된 판단과 그를 또 따라가는 뭐 그러한 이러한 뭐 행정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런 뭐 눈 가리고 앙이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리그 얘기를 사실은 뭐 신나게 좀 하려고 저희가 맞아요. 했었는데 사실 K리그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렇죠. 사실 이 홍명보 감독 대표팀 선임 때문에 K리그에게도 지금 갑자기 찬물이 확 날라왔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게 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저도 K리그에 들어온 지는 아주 오래된 때는 아닙니다. 저도 중계방송을 시작하면서 K리그를 막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는 진짜 좀 뜨거워지는구나. 언제나 좋은 분위기가 있으면 생각지 않은 행정적인 오류와 이런 것 때문에 찬물 팍. 그렇죠. 그래서 저는 K리그 팬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네. 또 우리 동네 축구 용만이 채널도 예. 저희도 그렇고 예. 이제 K리그에 관심 갖는 분들을 또 막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요즘 관심 막 네. 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K리그는 조금만 시간을 내면 직관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렇죠.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리그인데 이런 식으로 대표팀의 감독을 쏙 가져간다거나 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 뭐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시간으로만 쭉 따져봐도 벌써 거의 2년은 흘렸어요. 네. 2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고 지금 너무나도 허망한 그런 상태인데 이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뭐 봉합을 하고 그에 또 맞춰서 어떻게 또 추진이 될지는 저희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함께 지켜보고 이렇게 종희 씨 나와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즐거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그렇지만은 않은 얘기를 뭐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